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할 때 부동산 속성인데요. 속성이 우리 아마 저기 있는 프린트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 일단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자, 이게 강의 노트 보니까 속성에서 나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죠? 네, 7페이지, 8페이지죠. 자, 여기 속성이 이제 두 개 마시면 됩니다. 공간이란 말과 두 개, 위치, 요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 관련돼 있는 문제 보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21, 22번, 21,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인데, 거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23, 24가 위치와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문제가. 자, 일단 첫 번째 공간부터 설명드릴게요. 근데 잠시만요. 이 속성이 참 이런 거예요. 우리 과거에 13회 이전까지만 되어 있죠. 공간과 위치가 항상 매년마다 한 번씩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3회 때 위치 나왔고 12회 때 공간, 11회 때 위치, 10회 때 공간, 9회 때, 8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에. 근데 문제는 이게 13회와 11회 때 둘 다 위치에서 답이 없는 걸 나왔다. 답이. 그럼 실제로 이제 문제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은요. 여기 있는 13회부터 12회부터다. 12회부터 문제 공개되었다고. 그 이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 치면 시험 다 압수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출제하는 분이 뭐 있습니까? 좀 더 문제 보여주겠지만 여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뺏겼어. 틀린 답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13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위치는 시험에 안 나오고 얘만 가끔씩 공간만.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서서히 위치도 뭐 있습니까?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공간부터 좀 정리하죠. 공간. 공간은 요거 묻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이거 한 적이 있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때 쓰고 있는 상하는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앞으로 공간이란 말을 쓰면 무조건 요건 내 소유권 범위를 묻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자, 열어보시면 되겠죠. 현재 이게 지구라면요. 결국은 내 소유권 이렇게 분명히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항상 우리 알고 있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란 기본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공간도 모든 게 내 소유권 속에 다 포함되지 않고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겠다. 그죠? 그래서 현재 이건 다른 말로 공적 공중권이죠. 공중권. 반대로 뭐 있어? 밑에 있는 이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사적 공중권 속에 분명히 포함될 거예요. 따라서 이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이건 포함되겠다. 그죠? 지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권리 속에 포함되는 사적 지중권이지만 그 밑에는 오히려 공공의 이용 목적이니까 공적 지중권이 되어진다. 이걸 먼저 하시라고요. 결국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요까지죠. 요까지.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좋다 이때 여기 있는 각각 있는 이런 예가 어떤 예가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특히 항공기 통행권이라든지 또는 뭐 있습니까? 전파 발착권 같은 게 있죠. 이런 건 결국 비록 내 소유권 위에 다닌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건 공적 공중권이건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일조권 같은 거, 일조권 또는 조망권 있죠. 이런 건 좀 뭐 있습니까? 사적 공중권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적 지중권은 결국은 토지 구성물. 토지 구성물이 뭐냐? 땅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흙 같은 거죠. 흙이나 돌 같은 거. 그 다음에 조심할 건 지하수. 지하수도 뭐 있습니까? 사적 지중권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반대로 공적 지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니까 미채굴된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죠.
따라서 이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할 건 이러한 게 어디 속에 포함될까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걸 좀 다시 본다면요. 현재 공중권은 크게 두 개만 하시면 되겠죠. 자, 구분할 때 뭐로 구분합니까? 사적 공중권과 뭐요? 자, 공적 공중권이죠. 이때 조심할 건 TDR은 반드시 이건 공중권에 대한 설명이지 절대 뭐 있으면 이 말 대신 지하, 지표 공간이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우리 장난친 게 21회 때 장난쳤다고. 이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TDR은 전부 다 지하 공간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TDR이 나오는 순간 이건 전부 다 공중권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지표권. 지표상에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인데요. 이 지표권은 가장 중요한 게 지표상에 있는 물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어떤 겁니까? 강이나 하천, 호수, 냇가 등이 있는 물을 말한답니다. 그러면 물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용수권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절대 소유권 아니겠도죠. 그래서 물은 다시 크게 두 가지가 있도죠. 첫 번째 유역주의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선용주의가 있죠. 선용이란 말 뜻이 뭐야?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쓴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선용은요, 물이 굉장히 희귀한 적에 보통 선용을 쓴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유역이란 말은 형평성에 분배받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아주 희귀한 적에 뭐 있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게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물이 희귀한 적은 뭐 있습니까? 먼저 한 명 살리고 그 다음에 남는 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한국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물이 풍부한 서변 지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얘는 뭐 있습니까? 유역을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시험 나면 항상 이건 유역주의 시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유역주란 말 뜻이 뭐냐? 형평성 있게 분배받는 이 말 아닙니까? 아마 장난치면 여기 무조건 장난쳐야 된다고. 물 가지고 장난치면. 좋다.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 근처에 있는 유역권 지역만 형평성 있느냐? 아니 물 관계없는 비유역권 지역까지 형평성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잘 알지만 우리 항상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결국은 책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한강에 있는 물을 사용할 권리를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까지 받을 권리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물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형평성 있게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요게 좀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강이나 하천 밑에 땅이 있지. 그죠? 강, 바닥, 하천, 바닥이 있어. 그래서 그 물 밑에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 즉 수면 하의 토지 소유권 경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 간과 개인 차이 있지만 우리 항상 개인만 하시면 돼요. 배가 다닐 수 있는 항해 가능 지역과 항해 불가능 지역이 있어요. 이때 배가 다닐 수 있는 한강 등등은요.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A라는 사람과 B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각각의 소유권은 가장자리까지만 자기 소유권이 있어요. 가장자리. 여기 있는 요 중앙은 누구 거냐? 결국 공공소유죠. 마치 우리 도로와 똑같이 공공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개인의 소유권은 가장자리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배가 달릴 수 없는 그런 지역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중앙까지가 각각에 대한 소유권이 되어진다. 이런 것도 꽤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집회에서 밑에 뭐 해야 되죠? 지중권에 대해서 지중권. 자, 지중권은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보는 시각이 지중권을 보는 시각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나라는 개인에게 전부 다 인정해주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뭐 있습니까? 일부만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일부만 인정하죠. 이 말은 뭐냐? 이런 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돼, 이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됩니까?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름 알 것은, 자, 요 특징 아셔야 돼. 세 개 특징이 중요한 건데. 자, 요거 묻습니다. 내가 땅을 샀단 말은 지표 공간만 이용할 권리 산 거요? 공중과 지하 공간, 즉 3차원 공간 전체 이용 대가죠? 전체 이용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요때 수직 공간 같은 말이 뭐냐? 입체 공간이 확대되면요. 이 말이 뭔데요? 결국은 이 수직 공간 확대되어진다. 이 말은 고층 건물 지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고층 건물 지어주면 굳이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이 외곽 갈 필요 있어? 없죠. 직장 바로 옆에 있던 자기 주택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집중 접근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있죠. 수평 공간, 땅을 굉장히 넓게 쓰는 거지. 넓게 쓰면 결국 뭐 있습니까? 예, 주거지와 직장은 분리되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 직주 분리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현행 지적은요. 지적 제도는 수평 지적입니까? 입체 지적입니까? 예? 수평 지적이지. 절대 입체 지적이 없죠. 그죠? 입체 지적이 없습니다. 요 하려다가 하다 말았어. 하다가 6년 전에 저도 여기 참가했었는데 입체 지적 하려니까요.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 하면 6년 전에 보니까 그때 12조가 한 거예요. 12조.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뭐 있으면 저기 일산적인 해보다가 그냥 뚱 닫았어. 하여튼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가끔 보니까 현행 지적은 입체 지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쓰지. 그거 틀린 거야. 뚱 닫았으니까 실제.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문제 갑니다. 21, 22번. 자, 21, 22. 예, 제일 먼저 볼 게 있죠.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21번에 4번, 5번, 22번에 3번, 예, 요거까지.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거요. 그 무슨 말이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요렇게 설명되어진 게 어떤 놈이냐 묻는 거예요. 지표냐, 공중이냐, 지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지하 딱 나왔어. 나온 순간 계속 일관성의 지하에 대한 설명 쭉 들어야 되지. 공중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25번에 3번부터 갈게. 22번에 3번 말씀했어요. 22번에 3번 보니까 공중껏 나왔지. 근데 그 속에 보니까 뭐 있어? 공중에 대한 설명이 쫙 들어야지. 그 이외에 지표 지하 들으면 안 돼. 지표나 지하 저기 뭐 있으면 지하 있습니까? 없지. 없으면 맞는 거라고. 다시 21번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21번에 예, 4번요. 공중 공간 들어있지. 그 뒤에 공중에 대한 설명 쫙 들어있다고.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지하 공간 들어와 있지. 얘는 절대 지하만 설명해 준다고. 지표나 공정 설명 안 돼. 그래서 거기 뭐 있으면 보니까 책줄 끝에 지표면 하부 나 있잖아. 그래서 뒤에 쭉쭉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가서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 공간이다. 이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없잖아. 그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21번에 1번 갑니다. 요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뭐 25회 때 나왔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란 것은 기술, 경제, 법률 중에 어떤 걸 고려해야 돼? 예? 공간적 개념은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 중에 어떤 걸 고려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돼. 모든 걸. 그래서 항상 나오면요. 예, 이와 같이 공간이란 개념에서 뭐 있습니까? 복합 개념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 말이 말듯이. 그런 개념 아시고요. 그래서 복합 개념 측면에서 분석해야 된다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지상권의 목적 설정할 수 있습니까? 지하 또는 지상 공간, 지상권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고요? 있지, 그지? 예. 자, 그 다음에 3번 키워드 이거요. 셋째 줄,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에 양도한다. 여기 키워드예요. 연결하면 뭐 있습니까? 개발권 양도제지. 그죠? 어떤 특정한 지역에 뭐 있습니까? 일정 공간 이상 짓지 못하게 대신에 걔들한테 개발권을 부여하면 그 개발권이 뭐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팔지, 넘어간다, 이전된 데서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에 22번에 1번 갑니다. 자, 20번에 1번은 뭐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예, 소유권 효력 범위를 상하나 있지. 상하면 입체지. 그죠? 그래서 상하에 미친다는 규정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창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광업권은 내 권리 속에 포함 안 된다. 이죠. 얘가 틀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3번 했죠, 아까? 4번 갑니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했어. 했는데 쭉쭉쭉 가서 전파 송신에 영향을 미쳤대. 네? 따라서 이거 뭐 있습니까? 이 권리 침해한 거요? 앞에 조건이 뭐요? 적법하게 건물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비록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업자가 전파 방송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건 위법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 5번요. 정부 공익사업, 정부가 공공이익을 하기 위해서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을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뭐 있습니까? 개인의 사유권 침해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과거에 나왔던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난다면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21번 답 뭐예요? 3번 이 TDR 묻는 거지. 22번은? 2번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앞으로 있죠. 이런 거는 이미 과거에 시험 나왔어요. 이건 분명히 공중권입니다.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도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나왔단 말이에요. 틀린 답으로서. 그래서 결국 아직 안 나왔던 게 뭐냐? 여기 안 나왔어. 여기. 요 놈이. 응? 그러니까 물에 대한 권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지문상 떴습니다. 현행 지적은 가장 큰 단체는 입체적 지적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 같이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봤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24번 합니다. (23, 24번요) 자, 위치. 자, 여보세요. 네, 위치와 관련돼 있는 종류는요, 두 개 있어요. 절대적 위치가 있고, 반대 뭐 있습니까? 상대적 위치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들어서 있는데 A 땅과 B 땅이 있습니다. 내가 상가 건물 지을 거요? 어느 땅 지을 거요? 땅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항상 A가 B보다 땅이 더 위치 좋은 거죠. 왜 그러냐? 부동성이란 원인 때문에 절대적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이따 하겠지만, 이거부터 할게. 여기 있는 땅이 무조건 A 땅이 좋습니까? 만약 주택이라면요. 주거라면. 오히려 B가 좋을 수 있어. 그죠? 상가라면? 그죠? 결국은 이런 건데, 자, 다시요. 우리 학원 땅이 빈 땅이면, 요 땅이, 주변 환경이 똑같으면 이제, 같으면 이 땅 위치가 좋은 거요? 공장으로? 주거는? 공장보다. 상업보다는? 여기 상대예요, 여기.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좋더라, 나쁘다는 게 상대입니다. 그 현재 이 땅이 상업으로 좋다는 이유는 뭐예요? 뭘 보고? 주변 환경이 상업이죠. 결국은 땅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결과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건 인접성이란 원인 때문에 상대적 위치가 나온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 상대는 인접 이렇게 하지 말고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 또는 인접성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자, 그럼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럼 당연히 위치가 좋으면 땅값도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때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을 보고 할 것이라는 건데 그 땅에서 나오는 효용 또는 유용성 같은 말이에요. 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유용성이 좋은 것만큼 가치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이런 유용성 판단 기준도 용도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요. 용도에 따라서 유용성 판단 기준 달라진다. 이 문구 하셔야 돼. 자, 실제 볼까요? 여러분 주거는 유용성 판단 기준 뭐예요? 쾌적성. 그러니까 편리성, 쾌적성이 중요할 것이고 상업은요. 상업은 수익이죠. 공장은요. 생산성, 생산비지. 근데 이런 건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 결과 용도에 따라서 유용성 판단 기준은 달라진다.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자, 다시요. 그러면 이때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 최우선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학원 땅 위치, 이 땅 위치, 그렇지. 용도를 말 못하게 되죠. 따라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용도를 갖다 판단해야만 위치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위치 가치의 판단, 최우선 판단 기준은 무조건 용도야, 용도. 그러면 현재 우리 학원 땅의 위치가 상업으로 위치가 좋은 이유는 즉 위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뭘 보고 현재 이 땅의 위치 좋습니까? 주변 환경. 요것만? 접근성 또? 오케이. 이게 답이지. 모든 거. 그러니까 얘는 시험 내면
보세요. 이러이러한 요인은 위치, 가치, 영향 준다라고 쓰지. 이건 무조건 맞는 말. 무조건. 틀린 질문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표현 딱 뜨는 순간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통과시키더라고. 물론 이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니까 환경이란 것과 접근성이 접근성, 주변 환경들을 보고 얼마나 편리성이 있느냐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학자가 두 명 있어요. 두 명 있는데, 자, 일단 마샬, 그 다음에 허더 두 명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 공식을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 단지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샬은 뭐라 했냐 이랬습니다. 택지 가격은, 택지 가치는 농지지대에다가 위치합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마샬요. 즉, 이 말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A 땅과 B 땅이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둘 다 농지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농지는 그 땅에서는 생산량, 비옥도가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비옥도가.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뭐 있습니까? 땅은 인접했으면 거의 비옥도는 같습니다. 같으면 땅값 거의 같다는 거예요. 같은데 이게 만약 도로가 이렇게 들었었는데 어느 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예, 요 B 땅은 농지지대 값에다가 위치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택지 가격이 훨씬 비싼 게 여기 있는 A보다 B가 더 비싸다는 거 말듯이. 그런 설명인데 어쨌든 이와 같은 설명 나오면 전부 다 이건 마샬이 말한 거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더는 뭐라 했냐? 허더는 이런 말 했습니다. 지가는 경제적 지대에 의존하고, 경제적 지대는 뭐 있습니까? 위치에 의존할 것이고, 위치는 결국은 편리함은 뭐 있습니까? 가까움에 따라서 의존한다. 좌우되어진다 했습니다고요. 이 가까움이라는 말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접근성.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여기 이것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위치, 가치, 영향 주는 건 접근성이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설명한 게 결국은 허드가 되었습니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보니까 위치성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구냐? 접근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네. 그죠? 조심할 건 접근성이란 말과 근접성은 좀 다른 말이다 이거. 좀 구분하자. 네? 하자는 거예요. 자, 둘 다 공통점이 뭐냐? 가깝다. 는 거예요. 근데 근접이란 것은 거리만 가까운 게 근접성이야. 네? 거리만. 그래서 거리만 가까운 걸 가지고 근접성이고, 접근성은 우리 한번 거기 있을 겁니다. 접근성 개념이 있죠?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거리, 시간, 비용, 의식 등등등 모든 걸 고려해서 가까운 게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한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중요하게? 아니, 요거 누가 중요하게? 아니, 절대요, 상대요? 예? 다시, 둘 중에 누가 중요하지? 근접은 요 말이 뭐야? 요거야. 예? 접근성은 요거 말한다고. 따라서 상대적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요 말 아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네, 거리와 접근성 관계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원칙은 물어보자고요. 거리 가까우면 접근성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좋죠. 그래서 원칙은 비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 주거지역 안에 있는 상가가 좋습니까? 아니면 주거지역 밖에 있는 상가가 좋습니까? 주거지역 아니지? 역세권 지역의 주택 좋은 거지? 그죠?
도로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비례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그 반대에 뭐 있습니까? 예외란 것도 있다. 즉 비례가 아닌 것도 있다. 그런데 이런 가끔 보니까 자꾸 있죠. 이거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예가 있어. 얘가 이 예를 암기하지 말라고 이거는. 응? 자, 예를 설명할게. 첫 번째, 너무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 있어. 자, 설명드릴게. 이런 거야. 아까 설명했듯이 주거지역 안에 있는 상가가 좋은데 이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상가 안에 주택이 있어. 자, 역세권 지역의 주택 좋은 거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도로, 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은 좋겠지만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택은 별로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또 주거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만 이 물건이 보니까 위험 대상이고 혐오 대상, 혐오. 자, 단독주택은 중요한 게 가스 충전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뭐 단독주택 안에 보니까 주택 안에 보니까 가스 충전소 있어. 좋습니까? 왜? 주거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게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장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지역 안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별로죠. 뭐 때문에? 그래서 그럼 중요한 건 이 예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암기하지 말라고. 얘는 뭐가 중요하냐? 따라서 거리와 접근성은 반드시 비례함수입니까? 요 말이 지금 함수인 건 아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지. 밑에 있는 이건 아무 짝이 쓸모없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요. 요거 묻는 거 이제. 따라서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은 달라진다. 중요성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가 중요합니다. 자, 중요시하는 용도가 누구고, 그죠? 중요시 여기지 않는 용도가 뭐가 있을 것인가?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 요건 얘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흡입력과 독점력을 강한 산업과 약한 산업이 있어요. 강한 산업은 접근성을 중시합니까? 원주 시내 신발 가게 딱 한 개 있어. 완전 독점이지. 어디 가든지 장사가 굉장히 잘 되겠죠. 강한 산업은 접근성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지. 거꾸로 우리 약한 산업들. 이런 백화점은 사실 접근성 큰 의미 없거든요. 근데 동네 슈퍼는요. 동네 슈퍼.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약한 산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반대로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말뜻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위치는 정리하시는데 결국은 위치가 중요한 뭔지 압니까? 요런 게 중요합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요 관계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런 거란지 요러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내용상에서. 일단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봤으면 이제 문제 풉니다. 23번. 위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할 것, 최우선 판단할 것 뭐? 용도. 24번 갑니다. 1번 이렇게 말한 게 누구라고? 허덕. 자, 2번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 등등등이 부담이 적은 거지. 4번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평가 기준. 자, 이거 묻는 겁니다. 보세요. 용도에 따르면 접근성 평가 기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유용성 판단 기준은 달라지지. 그죠? 자, 5번째. 위치가 강조되는 것은 부동성 또는 인접성 때문이다 묻는 거지. 그죠? 자, 이제 3번 간다. 3번.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아진다. 이건 일반적인 말뜻입니까? 예배상이 이건? 다시. 고문경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일반적 상이지. 그럼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거리 가까우면 접근 좋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없는 거여서. 없는데 실제 이거 출제를 낸 분이 있어요. 제 은사인데. 그래서 도대체 문제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어. 11회 때. 자기가 문제 낸 걸 보여주더라고. 어떻게 냈냐? 이렇게 냈습니다. 접근성이 좋을수록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했다. 실제 시험에. 그걸 냈었는데 이게 웃기는 게 문제고 반드시 할 말이 빠졌어. 근데 그걸까지 다시 뭐 있으면 13회 때 멍청한 놈을 그것도 시험 낸 거예요. 고심을 똑같은 놈이 똑같이 냈다고. 그래서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반드시 항상 이 말 들을 때면 이 답이야. 현재 상태는 답이 없어. 자, 일단 여기까지가 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 총론을 다 한 거예요. 총론을.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뭐 있습니까? 요 내용을 보시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기 묶어 주었죠. 1, 2번 묶고 3번부터 7번 묶고 그다음 8번부터 12번까지 묶었죠. 13번부터 20번 묶었고 21, 22 묶었고 23, 24 묶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마를 묶어서 보시라고요. 그렇게 공부하셔야만 이 내용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할 것은요. 다음 주에 할 것은 우리 2편의 1장에서 경제론 있어. 경제론. 그죠? 경제론. 우리 아마 저기 있는 요약제밤 2편에서 1장 경제론 이런 거 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바쁘다고요. 문제가 보니까 내가 문제를 낸 거 보니까 48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요. 한 30번 정도 일찍 오시라고. 오셔서 꼭 풀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 더 할 건 뭐 있습니까? 반드시 그 관련된 분야를 미리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 들어가면서 핵심이 뭔가 쭉 끌고 갈 거야, 분명히. 그리고 이제, 지난주 설명했지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은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첫 진도죠. 그죠? 지금 오전은 첫 진도인데, 오후에 우리 특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건 중간 진도. 중간이 어딘가 하면 검융편부터 해서 간편까지. 이게 5월달 진도예요. 6월간 바뀌어. 6월간 뭐 있습니까? 요게 오전, 요게 오후야. 결국 이 말이 뭐 있습니까? 한 달에 그냥 장 끝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오전, 이제 5월달은 오전은 여기서 투자까지. 오후는 그 다음에 이 검융부터 간편까지. 다음 가면 뭐 있습니까? 다음에 가면 6월달 가면 오전은 검증부터 평가까지, 오후는 첫 진부터 투자까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두 달만 그냥 두 번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나갈게요. 자, 그래 나가고 그 다음에 수업은 있으면 오후 수업은요. 한 2시간 반에서 한 2시간 40분 이렇게 할 겁니다. 3시간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아주 오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